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사람은 시력 교정 수술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감각기관이 있죠. 청각, 미각, 후각, 시각, 촉각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감각기관들의 감각의 센시티브한 정도는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죠. 촉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면도기로 면도를 할 때 여기에 손을 대고 이렇게 면도하거든요. 아마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거울이 없을 때 특히 이 앞에 있는 손가락이 센서 역할을 하는 거죠. 면도기에 보도에 센서가 달려있으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손가락이 센서 역할을 하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디가 미진하다, 수염이 좀 남아있다, 이런 걸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거울이 없으면 촉각에 의지하게 되고, 촉각에 의지하게 되면 촉각에서 오는 정보를 내가 잘 분석하는 능력, 촉각과 뇌의 협응이 발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촉각은 그대로 있지만 문제는 그 촉각을 받아들여서 뇌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걸 얼마나 빨리 하느냐라는 거는 개발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감각기관이 약화되면 다른 감각기관이 발달하게 된다는 것, 예를 들면 시각이 약화되면 청각이 발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거울이 있으면 거울을 보면서 그냥 하기 때문에 굳이 손가락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오감 중에 뭐가 가장 발달되어 있을까요? 거의 80%를 시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뇌로 보내서 뇌에서 분석하는 능력, 이것이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다.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이 시각으로 거의 다 파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에서 받아들이는 정보를 뇌에서 잘 해석하는 능력이 특출하게 발달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손가락을 이용해서 거울을 안 보고 계속 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이 손가락을 대고 잘 하겠습니까? 바로. 하지만 처음 하는 사람은 되긴 되네 하면서도 뭔가 남아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책을 본다고 합시다. 눈으로 책의 글자들을 받아들여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해석하고 기억하고 이런 과정들은 발달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개발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각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자고요. 미스트롯 같은 거 보면 누가 노래 잘하는지, 누가 조금 약한지 대본에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청각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죠. 미각도 어디 가서 딱 먹어보면 화학 조미료 같은 거 많이 안 쓴 것 같은데도 맛이 깔끔하고 좋다, 대본에 알죠. 미각도 고도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미각도 떨어지죠. 정말 맛있게 했던 어떤 분의 음식 나중에 갔는데 너무 짜다든지 너무 싱겁다든지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미각이 퇴행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서 약화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 센시티브한 정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 청각도 떨어지죠. 그래서 나이 들면 소리가 점점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각이 가장 빨리 퇴행하는 감각기관이죠. 100%의 국민들 52세가 되면은 노안이 발생합니다. 어떤 분들은 30대 후반부터 노안이 발생할 수 있죠. 요즘은 워낙 모바일 기기를 많이 사용하니까,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가까이가 흐려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다 됐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각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시각이라고 하는 것, 눈이라고 하는 게 아주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센시티브한 감각기관이라는 것, 그리고 이걸 아주 원활히 잘 사용하는 사람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보는 걸 뇌로 보내가지고 해석하는 능력이 특출하게 된다는 것, 그게 잘 돼야 공부머리가 좋은 사람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책을 10권 주고 공부해라 하면은 이걸 어떻게 다 봐서 공부해 이렇게 하는데, 개발된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거죠. 싹 보면서 내가 추려내야 될 정보들을 추려내고 그것을 조합해가지고 나만의 논리로 전개를 딱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미각을 잘 활용을 해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이가 아파, 이가 찌릿찌릿해요.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데 신경치료를 아직 못 해가지고 찌릿찌릿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맛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미각이 혀의 문제만 아니라는 것이죠. 코를 막고 이 맛을 보게 하면 맛을 못 느끼지 않습니까? 후각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전반적인 게 다 관련이 되어 가지고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문제가 예를 들면 혓바늘이 터졌다든지 이러면 맛을 보기가 어렵죠. 고도로 센시티브한 기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촉각은 어떨까요? 가시가 하나 찔렸다 생각해 봅시다. 아주 작은 거. 촉각을 느낄 수 있을까요? 다른 활동을 하기가 어렵죠. 여기 신경 쓰여 가지고. 이 감각기관들은 아주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 시각도 마찬가지죠. 하나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눈물이 많이 난다든지 눈이 찔리는 느낌이 난다든지 눈부심이 심하다든지 밤에, 이러면은 원활하게 작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시력 교정 수술을 해서 칼을 대 가지고 과감하게 수술을 해버릴 수 있냐는 것이죠. 수술 실제로 하신 분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눈부심이라든지 안구건조증, 이런 거는 애교 수준의 부작용인 겁니다. 안구건조증이 있어서 눈이 뻑뻑하고 이런데 시각이라고 하는 감각을 100% 활용을 할 수 있냐고요. 100%
활용을 하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 되고, 그 기본 속에서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뇌에서 잘 처리하는 이거를 계속 개발을 시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머리를 잘 사용하는 건데, 처음 단계 감각기관에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린다면, 빨간 신호등이 걸려버린다면 어떻게 개발시킬 수가 있냐는 거죠. 하루 종일 책을 봐야 되는데 눈이 뻑뻑한 거예요. 안구건조증 때문에 라식 수술을 해가지고 벌써 핸디캡이 생겨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1등과 2등을 나누는 것은 한 끗 차이인데 왜 그 핸디캡을 주냐는 것이죠. 눈에 내가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이다, 수술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20살 되면 좋은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수술을 한다. 대학교 때부터 또 머리를 써야 되는 거죠. 고도로 머리를 더 점점점 써 나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걸 이루고 나서 40대나 50대에 내가 수술해야지. 그때는 노안이 온다니까요. 노안이 온다는 건 수정체가 굳어진다는 것이고, 백내장이 걸릴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연수가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안이 온다는 것은 이미 수정체를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수정체가 아닌, 본질이 아닌 포장을 수술을 하는 이런 것은 소용이 없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수술은 해서는 안 된다. 단순 노동을 한다든지, 난 머리를 크게 쓰지 않는다, 나 책 별로 안 봐,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수술해도 무방하겠죠. 며칠 전에 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바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분은 크게 머리를 쓰는 분이 아니죠. 고도로 책을 보고 막 정보를 이렇게 해가지고 머릿속에 쫙 논리가 전개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고 수술했더니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괜찮을 수 있어요. 아주 작은 것 한 끝발이라도 머리를 고도로 발달시키는데 보탬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마이너스 시키는 쪽으로 가냐는 것이죠. 혓바늘 하나만 터져도 미각을 온전히 사용해서 음식 맛을 즐길 수가 없게 된다니까요. 눈을 활용해 가지고 글을 봤을 때 너무 훌륭한 글이다, 이렇게 즐기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데, 눈부심이 있다든지 안구 건조증이 있다든지 찔리는 느낌이 있다든지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있는데 이게 플루언트리하게 되겠냐는 것이죠. 머리를 고도로 쓰려고 하는 사람, 머리를 고도로 써야 되는 사람은 시력 교정 수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